전월세 신고제가 통과된다고 한다면 이 전월세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또 이 전월세가 올라가고 떨어짐에 따라서 집값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장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전월세 신고제, 그러니까 실거래가 신고제가 얼마 전에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게 이제 30일 이내로 바뀌었죠. 그래서 허위 신고를 못하게 하고 또 두 달치를 나중에 신고하다 보니까 시장의 어떤 그 파급 효과라든지 시장 상황을 예측하기에는 지금 뭐 일주일 단위로 뭐가 달라지고 뭐 이런 세상에서 두 달 전 거를 데이터가 나중에 온다. 그게 문제가 돼서 한 달로 이제 신고를, 그러니까 그거는 매매에 관한 거죠. 근데 이번에는 전월세, 임대차, 이거를 실거래를 신고제로 하자. 지금은 신고제가 돼 있지 않죠. 저도 이거 보면은 이게 이제 장단점이 있겠죠. 우리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전월세 신고제의 어떤 그 장단점, 향후에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5월 임시국회에 통과 뭐 할 것 같다는 약간 뭐 그런 뉘앙스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우리는 앞서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일단 뭐 신문 기사를 보고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월세 실거래 금액 신고를 의무화하는 전월세 신고제가 5월 임시국회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20대 국회에서 전월세 신고제 관련 법이 통과될 경우 21대 국회에서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정책인 전월세 상한제와 전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까지 도입될 가능성으로 보인다. 자, 무슨 얘기냐면 전월세 상한제라는 건 우리 어떻습니까? 뭐 계약 갱신할 때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갑자기 뭐 전세도 1억 올려달라, 5천 원 올려달라,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월세도 10만 원 올려달라,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아예 상한을 두는 겁니다. 임대업자가 마음대로 못 올리게. 또 계약갱신 청구권은 지금 뭐 전세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우리가 계약을 하고 있는데,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차인이 이사 가기 싫으면 2년 더 연장해 주세요 하는 게 자동으로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 있는 게 이건데, 이거는 이제 후속으로 따라올 수 있겠다. 21대 국회에서 다음 국회에서 따라올 수 있겠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걸 봐야 됩니다. 뭘 봐야 되냐면 전월세 신고제, 사실은 신고제는 당연히 돼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뭐 월세 뭐 또 오래 살았지만 건건이 가가지고 다 뭐 확정일자 받아야 되고, 동사무소에서 받았나? 예, 확정일자 받아야 돼. 받으면은 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어떤 한정돼 있는 그 금액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확정일자를 안 받으면 보호를 못 받고, 참 이거는 웃긴 제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지금 보시는 분들 임대업자도 있을 것이고 임차인도 있을 것인데, 저를 객관적으로 볼 때 사실은 신고제는 돼야 된다고는 봐요. 하지만 타이밍상 지금 여러 가지로 경제 위기 속에 부동산 경기가 여러 가지로 지금 안 좋아지는 지금 하락하는 이 시점에서 굳이 도입을 해야 되느냐. 뭐든지 타이밍이거든요. 타이밍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집을 살 때도 어떤 분은 낮은 금액에 사서 높은 금액에 파는 분들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상투를 잡아서 하락하면 파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서도 목동에 살다가 목동에서 분당으로 이사 가니까 그때 집값이 확 뛰었다. 또 분당에서 용인으로 가니까 또 분당 집값이 확 뛰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돌았습니다. 누구네 엄마 이사 가는 시점에 집을 사라. 참, 예, 꼭지점만 잡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뭐 양만 집안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상투가 양만 집안인가? 조선시대. 예. 자, 전월세 신고제가 되긴 돼야 되는데, 된다고 한다면 뭐 지금 이런 얘기들 합니다. 소득이 이제 건강보험, 임대업자의 이제 건강보험이 더 늘어나고 또 소득이 더 늘어난다. 근데 사실 소득은 지금 뭐 월세 연 2천만 원 이하도 사실상 올해부터 지금 과세가 됐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렇게 되면 신고를 안 하고 누락되는 분도 정확하게 이제 신고를 자동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20대 국회에서 통과 그때 되지 않았던 게 공인중개사의 반발이 컸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인중개사한테 신고를 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임대업자 아니면 임차인한테 신고를 하게 만든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하면 임차인이 하게 하는 게 신고가 정확하게 되겠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정부에서는 이 소득을 갖다가 정확하게 세수를 거둘 수 있겠죠. 과세형평성.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 과세형평성. 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에 지금 그렇게 따지면은 정확하게 시장에 가서 오이 하나 사도 그거 한 것도 다 현금 전수증 해달라고 다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의무가 돼야 돼요. 그게 과세형평성 아니겠어요? 저는 전월세 신고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사실은 우리 부동산에 통계가 너무나 부족해요. 예, 모든 게 이제 전산화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도 정확하게 정해야 되는데 너무 세수만 거두려고 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는 이 시점에서 굳이 좀 해야 되느냐 하는 시점도 있지만 이건 하기는 무조건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정확한 세수도 거둬야 되고 통계도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하락기에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지금 문제도 있다고 봐요. 저는 세금 거두려고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 지금 우리 민간한테 이 세금 부과하고 이거는 안 해도 된다고 봐요. 얼마든지 저는 나라에서 세수를 지금보다 훨씬 많이 거둘 수 있다고 봐야 돼요. 좀 보세요, 여러분들. 제 말에 동의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공기업 있죠?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이런 기관. 지금 강원도의 모 지자체에서 10년 전인가 얼마 전에 팔았던 그 땅을 갖다가 다시 뭐 지금 200~300배 더 비싸게 다시 산다고 해요. 거기서 개발한다고. 그거 생각해 보세요. 그거 뭐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200~300배 더 싸게 주고 팔았던 그걸 갖다가 그거 더 비싸게 지금 사는 거예요. 다시 그 지자체에서. 그것도 무슨,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세요. 어디 뭐 도시개발공사, 이거 이제 공공기업, 도에서 운영하는 거, 시에서 운영하는 거 보면은 어디 개발해가지고 뭐 올림픽 때문에 어디를 개발한다. 적자 몇천억씩 냅니다. 그거 하나도 책임 묻지도 않아요. 그런 것만, 그 세다가는 돈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공공기관에, 저는요, 공공기관의 그런 어떤 사장들도 제가 볼 때는 검증된 사람, 투표로 해야 돼요. 그렇게 봅니다. 다 임명해가지고 그냥 친한 사람도 임명해가지고 다 우리들 세금 갖다 다 갉아먹고 그것만 제대로 잡아도 이거 이렇게까지 민간끼리 싸우게 만들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임차인이나 임대인하고 또 싸우게 됩니다. 싸우게 돼요. 보이지 않는 싸움. 자, 건강보험 늘어나는 거, 세금 늘어나는 거, 임차인한테 전가시킨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죠. 그게 꼭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 임차인은 다른 데 이사 가면 되지?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최근에 나온 뉴스에서는 전세가가 오르고 있다, 월세가 오르고 있다. 왜 그러죠? 전세나 월세 사는 사람들이 일정 부분이 항상 매수를 합니다. 자기 집을 사요. 그게 일정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줄어들고 있어요. 엄청나게. 왜? 지금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집값 떨어진다 그러고 뭐 세계 경제가 뭐 IMF 저 금융위기 수준으로 간다 그러고 어떤 거는 금융위기 수준보다 더 안 좋은 수치가 나오고 집값도 막 폭락한다 그러고 또 어때요? 청약을 기다리고 있죠. 무주택자 3기 신도시 공급 많이 된다 그러고 하니까 전월세에 머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오릅니다. 공급은 없는데 전세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월세 수요는.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홍상수 감독의 영화 제목이 생각납니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지금 맞아요. 이 전월세 상한제를 지금 하게 되면 그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전가시킨다. 저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가격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전월세 신고제를 해서 여러 가지 부담되는 건강보험료라든지 소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임차인한테 임대가를 올린다고 한다면 월세도 그렇고요. 또 전세도 그렇고 올린다고 한다면 이 전세가 같은 경우 특히나 갭이 또 작아지면 최근에 매매가가 많이 뛰어서 갭이 차이가 많이 나서 갭 투자가 줄어든 상황인데 뭐 여러 가지 대출이라는 규제도 있습니다만
어느 지역에 따라서는 갭이 굉장히 어느 지역에 어느 매물만 잘 선정한다면 갭이 굉장히 작아진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그런 매물들은 또 투자 가치가 있을 수가 있겠다. 여러분들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또 그런 매물을 공략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임차인 입장이 있는 분들도 저희도 보면은 1,000만 원, 뭐 500만 원 갖고 투자하신 분도 저도 많이 봅니다만 제가 투자를 부추기는 게 아니에요. 법 테두리 안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죠. 이런 방법을 가지고 또 이렇게 좁아지는 이런 갭 투자도 한번 해볼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딱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전월세 상한제랑 마음대로 올릴 수 없는 그 전월세 상한제, 그 다음에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이 이제 도입이 된다고 한다면 참 임대업자도 머리 아프고 임차인도 머리 아픕니다. 언제는 빚내서 집 사라고 할 때는 언제인데 집 사라고해서 임대 사업하는데 이제는 이 임대사업자를 이렇게 또 예를 매기니 우리 임차인들은 여러 가지로 우리 방송을 보시고 어떻게 하면 내 집 마련을 할지 그래서 계속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도 계속 이메일 보내고 어떻게 하면 지금 내 상황에서 지금 집 마련하게 내 집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모두가 내 집 마련하는 그날까지 이 장대장 TV는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방송한 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또 댓글 남겨주시고 여러분들 생각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